샤코빌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샤코빌리는 조지아 전통 음식입니다. 조지아 토마토 스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닭도리탕에 토마토를 넣어서 만든 뭐 그런 요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닭고기를 조각 내서 이게 월계수잎도 넣어서 잡내도 좀 잡아주고 양파도 캐러멜라이징 해주고요. 여기에 다이스한 토마토랑 토마토 소스를 넣습니다. 홀 토마토를 쓰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거를 푹 뭉근하게 끓여서, 네, 우리 마지막은 이런 허브, 코리앤더 고수잎이네요. 고수잎으로 장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샤코빌리라는 조지아의 전통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cook an onion, 네, 양파를 10분 동안 볶습니다. 그리고 cook a bell pepper, bell pepper는 피망이죠. 피망도 10분 동안 볶습니다. Combine the cooked onion and cook the bell pepper. 이 볶은 양파와 볶은 피망을 이제 같이 결합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넣어서 함께 더 익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ook a chicken, 닭을 30분 동안 익히고요. Combine everything from,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 양파, 피망, 토마토를 넣은 요 소스랑 닭을 섞어서 그리고 요런 향채, 아까 코리앤더였죠. 이 향채를 넣고 20분을 더 익힌다고 합니다. 조리 과정을 정리하면 이런 순서가 되겠군요. 네. 이렇게 순서대로 쭉 따라가도 되죠? 그쵸. 순서대로 쭉 따라가도 되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 10분, 10분, 20분, 40분, 70분, 20분 해서 총 90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요, many gas burner, 몇 개의 가스 버너를 더 가지고 있답니다. 이때 시간이 얼마나 절약될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이제 그 병렬 처리, 공간을 병렬적으로 주게 되면 단축 속도가, 이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시간 정도가 얼마나 단축되는지 알아보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알고리즘의 각 단계들이니까요. 이 알고리즘 단계들이 병렬 관계인지 종속 관계인지 그런 것부터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바로 할 수 있는 것, 밑 준비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양파 볶는 거예요. 그리고 피망 볶는 거, 그리고 닭 조리하는 거. 요거는 사전 준비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D 1, 2, 4단계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한 단계 필요한 거, 처음에 하나 조리된 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거, 3번이 그렇죠. C. C는 A 더하기 B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두 단계 필요한 거, E가 그렇습니다. E는 한 단계를 거친 이 C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번호 한 개로 요리할 때는 이제 A, B, D를 병렬 순서대로 요리하고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E. 그래서 총 90분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최상위 단계,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단계는 E죠. 그 다음에 C. 자, 이렇게 봤을 때 E는요, 그러니까 E는 C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를 하기 위해서는 C가 필요하잖아요. C는 마찬가지로 A, B에 종속되어 있죠. C를 하기 위해서 A, B가 필요합니다. A, B, D는 어떻습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A, B, D는 A를 꼭 해야만 B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D도 마찬가지죠. A, B를 꼭 해야만 D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D는 서로 병렬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낸 것이요, 바로 종속 단계를 말합니다. 알고리즘 1단계 이게 클리어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이 클리어 돼야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 D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D가 클리어 되지 않아도 이쪽 다음 층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때 A, B, D처럼 이렇게 A, B, D처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병렬 관계라고 부릅니다. 저 번호 하나일 때는 순서대로 해서 90분이 걸렸습니다. 그럼 번호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중요한 문제죠. 번호 두 개일 때. 그래서 A, B, D를 번호 두 개일 때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랑 BD, B랑 AD, D랑 AB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조합은 가능한가요?
A랑 ABD만 ADB요. ADB요. 근데 ADB랑 ABD는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각각 스페이스입니다. 이제 하나의 버너에서 요리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ABD를 했을 땐요. A는 얼마 걸리죠? A는 10분 걸려요. B는요. 10분, D는 30분. 그래서 10분, 40분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거를 전부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분이 걸립니다. BAD는 어떻습니까? BAD는 마찬가지로 40분이 걸리죠. 근데 DAB를 하면요. AB 완성은 20분밖에 안 걸리고요. D 완성은 30분이 걸리니까 AB 완성은 20분, D 완성은 30분이 걸리니까 전부 다 완성되는 데는 30분이 걸립니다. AB만 완성시킬 거면 20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일단 최소 시간 절약이 포인트니까요. 요걸로 보겠습니다. 요거 DAB 30분. 그래서 버너 1에서 C 완성. 오타가 있는 것 같죠? 버너 1에서 D 완성까지 필요한 시간. 버너 2에서 C 완성. 버너 1에서 D 완성까지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D는 얼마 걸리죠? 30분. 끝이에요. D는 30분 걸리고 끝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버너 2에서 C 완성까지 필요한 시간. 자, A 10분, B 10분, C 20분, 40분이 걸립니다. 40분. 자, 지금 이때요. 이때 요 D와 ABC는 서로 독립관계죠. 같은 후라이팬을 쓰지 않고 있으니까 서로 독립관계예요. 같은 후라이팬을 쓴다면 그러니까 D가 완성돼야만 C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독립관계고요. C 완성될 때쯤에 40분에는 D는 이미 완성이 돼 있습니다. 완성. 그럼 이 40분에 바로 이 조리 시간만 더하면 됩니다. 이 조리 시간. 이 조리 시간은 몇 분이죠? 20분. 그러면 얼마 걸리나요? 60분이면 됩니다. 즉 시간을 30분 절약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한 걸 바탕으로요. 버너 3개로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1차 단계 바로 할 수 있는 게 ABD였잖아요. 버너 3개일 때는 그럼 ABD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ABD. 자, 버너 1, 2, 3 완성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A랑 B가 아마 동시에 완성될 거고요. A, B 동시 완성. 얼마 걸리죠? 10분. 그 다음에 D가 완성되겠죠. 30분. 자,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AB가 완성되고 나서요. AB가 완성되고 나서 우리는 여기다가 바로 C를 볶을 겁니다. 바로 10분 후에요. 그러면 AC가 다 완성되는데 AC가 완성되는 데는 얼마 걸리나요? 여기까지 해서 30분 걸립니다. D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했을 때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30분이 걸렸으니까 서로 같은 시간에 C, D가 끝났습니다. 그럼 C, D를 결합해서 마지막 2단계 코리앤더 넣고 볶는 단계 2단계를 하면 2단계가 20분 걸리죠. 20분. 그래서 20 더하기 30 해서 총 50분 만에 완성되게 됩니다. 40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버너 3개까지 해봤고요. 그럼 버너 4개면 어떻게 될까요? 버너 4개. 자, 버너 4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너 4개로 할 때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ABD 3개밖에 없잖아요. 버너 4개 있어봤자 한번 그리죠. 써보죠. 형상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버너 4개 지금 그리겠습니다. 3 버너 4개 이렇게 있어봤자요. 여기 A 넣고 B 넣고 C 넣고 C가 D 넣으면 끝이거든요. 어차피 A나 B가 끝나야 C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C가 끝나야 E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버너 4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버너 4개는 3개와 같은 거죠. 3개랑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버너 2개를 사용해서 10분을 절약했다고 하네요. 10분. 아까 계산으로 해봤을 때는 30분 절약했는데 10분 절약.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0분 절약.
자, 2번. 예, 두 개 번호 이용해서 30분 절약 맞습니다. 3번 40분 절약 맞습니다. 자, 4번 번호 4개 이용해서 50분 절약.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번호 4개 이용해서 절대 절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알고리즘 내에서 병렬 관계와 종속 관계를 알아보는데 아주 잘 알아보기 위해서 잘 짜여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 머릿속에서 바로 이렇게 양파 볶고 피망 볶고 그거를 한 후라이팬에 섞어 놓고는 불 2개 있으면 시간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인 것입니다. You want to find it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암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비버라는 단어가 WBF-CSF라는 단어로 암호화되기까지의 규칙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비버로 이런 단어를 만드는 걸 암호라고 부르고요. 암호화. 요거를 다시 비버로 푸는 과정을 복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호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만 이거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호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복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만들 때 나만 알도록 만들면 안 되겠죠. 암호를 만드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을 이 규칙들이 바로 진짜로 보호해야 되는 비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암호문 그 자체보다요, 이 암호문이 암호화되는 그 과정을 담은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버라는 단어가 이 WBF-CSF로 바뀌기까지의 과정.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리버스 월드, 단어를 뒤집습니다. B번이니까 R이 제라프로 오고 B가 뒤로 갑니다. 네, 두 번째 과정은요, shift letter by to the left. 네, 단어 왼쪽에 있는 거 2개를요, 위치를 바꿉니다. 위치를 바꾸는데 예시 자료를 보니까 왼쪽에 있는 2글자를 제일 오른쪽으로 보내네요. 그래서 REVAEB가 VAEBRE로 바뀝니다. 자, 세 번째는요, replace each letter with the next letter. 바로 다음 알파벳으로 바뀐답니다. W는 그래서, V는 그래서 W가 되고요. A는 그래서 B가 되고, E는 F, B는 C가 됩니다. 그래서 encoded word, 네, 이렇게 암호화된 단어가 WBF, CSF입니다. 요걸 다시 이쪽으로 푸는 거를 복호화라고 한다고 했죠. 그거를 디코드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디코드를 많이 하는 거는 뭐 압축 풀기가 있고요. 또 코덱, 우리 영상 코덱 이런 것도 디코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압축한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PMGEP라는 단어를 한번 풀어보래요. PMGEP. PMGEP. 좋습니다. 요 2개는 단순한 규칙인데요. 요거는 꽤 역사가 깊습니다. 로마를 통치했던 카이사르 왕제가 자주 썼다고 해서 카이사르 암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카이사르 암호에서 암호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렇게 알파벳이 있잖아요. 요게 요게 원문입니다. 원문. 원래 쓰고 싶던 원문이요. 요거는 뭘까요? 암호문이 될 겁니다. 암호문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돌려요. 자, 이렇게 만들면 B는 A로 쓰고요. C는 B로 쓰고 D는 C로 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거를 네 키 암호라고 부릅니다. 4키 암호. 하나, 둘, 셋, 4칸 같잖아요. 이렇게 쓰면 하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H는 E가 되고요. H는 E가 되고 I는 F가 됩니다. 그래서 EF라고 부르면 요거를 복호화시키면 하이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PMGEP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Replaced each letter를 next letter, 바로 다음 알파벳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복호화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PMGEP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P는 Q를 말했네요. Q. M은요? M은 N을 말했을 겁니다. N. Q는 G는요? H. E는요? F. P는요? Q. 요렇게 풀면 안 되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풀 경우의 문제.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P가 Q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A가 B가 됐잖아요. A가 B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당기면 A는 Z가 돼요. 그래서 A가 B가 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당겨야죠. 앞으로. 그럼 A가 B가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E가 F가 됩니다. E가 F가 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P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됐어요. P는 암호문 P는 예, 의미 O를 의미합니다. M은요, 예, L을 의미하고요. G는요, F를 의미합니다. E는 D를 의미하고요. 다시 P는 예, O를 의미합니다. 자, 요렇게 하나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shift lateral by to lateral 제일 왼쪽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 RE 이거를 제일 왼쪽으로 보냈어요. 그럼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두 글자가요, 제일 앞으로 오면 되는 거죠. 예. 제일 왼쪽에 있는 두 글자가 제일 앞으로서 DOOLF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걸 리버스 월드에 거꾸로 쓰면 된답니다. 제일 뒤에 있는 것부터 FLOOD 그래서 flood, 홍수라는 단어가 됐네요. 네. 암호라는 과정은 어느 정도 규칙성을 유지한 상태로 암호 체계를 가진 알고리즘을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암호를 뚫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가 필요한 것도요, 이런 알고리즘을 힌트 없이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암호로는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암호로는 독일군의 애니그마가 있죠. 독일군의 애니그마도 이런 카이사르 암호처럼 고도로 복호화된 암호입니다. 이 카이사르 암호가 독일군의 애니그마는 한 3층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러면 이 C가 가르치는 거는 D였다가 C였다가 다시 B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이런 독일군의 애니그마를 풀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계산기, 바로 튜링 머신 콜로서스가 개발되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도요, 인간이 잘 하지 못하는 복잡한 연산 체계를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이것도 지금 단순히 알파벳으로 이렇게 쉽게 넘어가니까 굉장히 쉬운 거지. 만약에 여기서 이 shift lateral by to left를요, 무작위의 값으로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이 리버스 월드도 반으로 끊어서 반씩 리버스 시키고요. 요것도 next letter가 아니라 어떤 letter인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에만 알파벳 경우의 수 24개가 붙거든요. 24가지. 요것도 무작위면 여기도 뭐 한 5, 6가지. 요것도 리버스 뚝뚝 끊으면 2가지니까 2 곱하기 24 곱하기 5 해서 뭐 한 240에서 300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죠. 정확한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디코드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